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사사건건 오늘도 폭우 피해 소식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충청, 호남 이쪽에 비가 좀 많이 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초는 수도권, 그 다음에 어제부터 충청권, 오늘까지도 충청권 호우가 꽤 됩니다. 네. 집중호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비구름띠가 조금 퍼지면서 지금 약간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전북 군산 오늘 한때 시간당 100mm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운 인명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인명 피해가 늘고 있죠. 지금 사망자가 또 추가가 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11분이 이제 숨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종자도 늘었습니다. 8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부상자도 지금 16명으로 늘어 있는 상황이고 이재민이 1,200명이 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비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좀 처지면서 강한 비는 주로 충청, 전북 쪽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비 상황과 전망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현재 비가 집중되는 곳 좀 전해주시죠. 네, 재난감시 CCTV로 실시간 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충남 보령 지역입니다. 이 웅천천이 흐르는 노천교입니다. 오늘 하루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 물가나 산책로로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전북 군산 지역입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안개로 시야도 잔뜩 흐려져 있는데요.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어젯밤 많은 비가 내린 충북 청주입니다. 오전엔 비가 주춤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는데요. 여전히 산책로까지 흙탕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선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전북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구름대가 지금은 영남 지방으로 이동하며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또 다른 구름대가 충남과 호남 지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 앞자락에 들어온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9mm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잠시 약해졌던 전북 등 호남 지방도 조금 뒤 다시 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 상황 좀 더 예측해 볼까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으로 앞으로의 비 전망을 보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이렇게 비구름이 넓게 퍼지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쏟겠습니다. 특히 전북 등 남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에 최대 120mm,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100mm가량입니다. 이 계속되는 비에 산사태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강원 횡성과 경기 광명, 군포, 부천, 양평, 서울 관악, 세종, 전북 군산, 충남 보령, 충북 청주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산에서 천둥과 비슷한 소리가 나고 자갈이 떨어져 내리고 나무가 기울기도 합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대피할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며 기상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였습니다. 자, 반지하에서 인명 피해가 좀 많아서 특히 반지하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반지하, 지하, 서울에만 지금 20만 호, 전국에 32만 호 모두 다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사망자 피해도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관악구 신림동 이 세모녀 자매 사태를 비롯해서 반지하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침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산사태 그리고 위험한 저지대 반지하 쪽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그 밖에 주요 뉴스 좀 살펴보죠. 자 다음 주제 뭔가요? 예, 물가 정점 찍었나? 이거 일단 미국 얘기예요. 네. 미국에서 6월 달에 물가 지수가 무려 9.1% 상승으로 나타나서 충격이었죠. 9%대 처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나오고 빅 스텝 나오고 금리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네. 인플레이션을 잡아라가 주요 목표가 돼 있었는데 자 7월에 이제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8.5%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꺾였어요.
이렇게 하향하면 물가, 고물가 잡히고 인플레이션도 좀 잦아드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만한데, 자 문제는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8.5%도 사실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긴 한데 맞습니다. 일단 상승 폭은 둔화됐다 이거죠. 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물가가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었는데 네. 지금 유가가 좀 안정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물가가 전월 대비로 보면은 한 4.6%가 하락했는데 이 중에 특히 휘발유 물가가 7.7% 떨어지면서 유가가 좀 잡히니까 물가 전반적으로 좀 하향세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들쭉날쭉은 합니다. 네, 자, 뛰는 물가 잡으려고 계속 금리 올리는 추세였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또 9월 2일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계속 올린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좀 잡히는 듯하다면 꺾인 듯하다면 그러면 조금 완급 조절하지 않겠는가.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끝내고 좀 완만하게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여러 전문가들이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6월은 꺾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것을 주기적으로 보면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아직 안심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물가만이 아니라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경기 전반이 안정세로 가고 있다는 확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9월 2일 연준 통화 결정 전에 최종적으로 나올 고용 보고서에 지금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네, 한미 기준금리도 이미 역전된 상태여서 네. 자, 미국 쪽 상황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예, 김학의 전부 무죄. 전부 무죄. 네, 참 이게 긴 얘기입니다. 이미 2013년 아닙니까?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이제 지명이 돼서 임명이 됐죠. 3월이었습니다. 그 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관 지명하고 바로 보도가 터져 나온 게 이른바 별장 성접대 고위 공직자가 관련됐다. 그러면서 이게 김학의 차관으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사실 일주일여 만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네. 요즘에도 자진 사퇴 나오는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동영상도 보도되고 했는데 동영상 속에 저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특정짓기 어렵다. 단정할 수 없다. 흐지부지 하다가 공소시효 다 지났고 이게 저 불기소되고 무혐의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2018년에 법무부의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여기서 이거 재조사해야 되는 사건으로 지목을 합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지죠. 네. 근데 재조사 결과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다. 결국은 기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이제 흘려보낸 시간 속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이건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이 됐고요. 대신에 이제 사업가로부터 받은 뇌물이 문제가 되면서 이 뇌물 혐의로 기소는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은 유죄가 나왔는데 중형이 나왔는데 받은 김학의는 무죄. 근데 2심에서 이게 유죄로 바뀌면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파기환송. 그래서 다시 또 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 성접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뇌물 혐의조차 무죄가 돼서 김학의 전부 무죄. 9년 만에 이렇게 결론이 9년간 이어진 재판의 결론입니다. 네, 성접대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직접 고소까지 했는데도 여성이 안 됐어요. 예, 경찰 검경에 다 고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했는데도 신빙성 없다. 결국 무혐의가 돼버렸고 네. 이게 검찰이 시간을 끌어서 오히려 공소시효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당시 보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계속 무죄. 그래서 국민들 이야기는 이런 거죠. 자, 저 동영상 속의 얼굴이 정말 김학의가 아닌 것인가. 그 이후에 또 벌어진 소란은 출국하려고 했는데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졌고 그랬었죠. 지금은 이게 출국 금지를 내린 것이 불법이다라고 역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또 수사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국민들 법 감정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데 네. 자, 9년 만에 결론은 전부 무죄였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